혹시 지금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시나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일어나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해 주저앉아 계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삶의 궤도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무언가 다른 삶, 더 강인하고 위대한 자신의 모습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갈망의 실체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약해 빠진 인간이라 여겼던 한 남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강력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소중한 증표가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결단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경주도 넘어야 할 계급도 그 어떤 거창한 목표도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조차 목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5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 어머니가 이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를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1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그 아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방황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내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무기력하고 뚱뚱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군살 하나 없이 단단한 근육질의 몸, 그리고 무엇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목표라는 마법 같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그 목표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목표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비실이 되는 것, 명문 대학에 가는 것, 큰 돈을 버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목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가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남자의 이야기에 그토록 깊이 공감하는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께서는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끔찍한 상황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라고요. 우리 모두는 강인한 정신력을 갈망합니다. 운동선수부터 평범한 직장인까지 모두가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신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 불편하게 느끼는 일을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수준에 머무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이지 결코 현상 유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저는 그 거울을 책임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더 나은 날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자기 단련, 즉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라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고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겁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패배감과 자기의심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냉장고가 음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서히 문명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추위를 견디지 않으려 하고 나는 이제 은퇴했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 안락함이라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투쟁을 멈춥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난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요,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정상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욱 비범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싸움에 임했다면 공격해야 합니다. 적에게 당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군 시절 우리는 교관이 이끄는 구보 훈련을 받곤 했습니다. 대부분 출발점과 도착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착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안도하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악랄한 교관들은 그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는 일부러 도착점을 그냥 지나쳐 계속 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대화가 끊기고 병사들의 고개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뜬구름의 의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교관이 멈춰주기를, 물이 차갑지 않기를, 날씨가 좋기를 희망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희망 따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물이 더 차갑기를, 교관이 미친 듯이 계속 달리기를, 비가 쏟아지기를 바랐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야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인함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영혼을 거두어들인다고 말하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것이 인간이든 사물이든 장애물이든 그 영혼을 꺾어버리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끈질기게 공격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집요함 앞에 버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 135kg의 거구로 체중을 감량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 계획은 6km를 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당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강인하게 버티는 것.
먼저 당신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을 정하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 결코 아무것도 지지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밖에는 차한데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침대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리기, 수영, 팔굽혀펴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치열하게 부딪혀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 책을 읽고 영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꽃조차 없다면 저는 그 불을 지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자기계발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돈을 쓰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진정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135kg의 과체중에 물 공포증까지 있던 시절, 저는 네이비 실수료식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과정은 험난했고 매일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대한 목표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단 하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완벽하게 지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지배한다면 당신은 결국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당신은 뚱뚱하고 나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가짜 현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화창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자비한 경쟁자이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모든 장애물에 적응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화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를 직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로 그 추악한 거울 앞에 앉아 진실을 마주하는 그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약점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두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합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요. 아버지가 절 때렸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넘어갈 수 없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최악의 모습은 숨기려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약해지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것만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에 중독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자마자 등을 두드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칭찬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넘어섰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하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운동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등을 두드려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더 나은 팀원이 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고 더 나은 가족이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제 자신에게 승리를 가르치기 전에 실패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실패하는 법을 모른다면 승리도 없습니다. 영감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움켜쥐는 쇠봉, 수영장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 즉 고통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삶이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저렇게 살고 싶어 하겠냐고요. 하지만 인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이 삶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편법이 있다면 그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보면 명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해서 특수부대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실패할수록 아버지의 넌 안 돼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수록 저는 더 많은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힘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스스로의 존엄성과 자부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 군복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장은 당신이 즐기지 않는 일을 계속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불편한 지대에만 성장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던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며 나타나지 않을 변명거리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콜로세움의 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은 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저는 15라운드 권투 시합의 12라운드에서 녹다운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등을 돌렸을 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3라운드를 따내고 마지막 15라운드에서 그를 노가웃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저의 정신입니다. 당신 앞에 무엇이 놓여있든 당신은 그것을 마주하고 맞서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의 모든 고통을 인생을 위한 최고의 훈련장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간 잠재력의 한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루가 끝날 때 저는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보통 그렇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서도 다음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실패이자 진정한 포기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저 소리나 지르는 짐승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고난 패배자가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색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긴스라는 존재를 바닥부터 만들어냈습니다. 원래의 데이비드 고긴스는 두려움에 떨던 학대받는 아이였고 힘든 일이 닥치면 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극복할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무언가를 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저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쟁자는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고 자신감을 구축하여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직시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인생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생에서 선택받지 않은 고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끔찍하게 싫은 일을 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파고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극복했을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자부심이 없다면 당신은 언제나 타협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의 미션이 아닌 당신 자신의 미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정하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원래 그래야 합니다. 이곳은 시험장이고 훈련장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정신력만이 우리를 인생에서 구원할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우리의 마음을 단련할 도구 상자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폭력과 고통, 따돌림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잠재력의 코드를 해독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저를 만든 단 한 가지는 바로 취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저를 고쳤습니다. 저는 성격에 결함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당신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인생의 많은 부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망가뜨린 그곳으로 돌아가 그것을 고칠 용기를 내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모두 뇌가 만들어 놓은 상자 안에 갇혀 삽니다. 그 상자 밖, 고통의 저편에는 무한한 기회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자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자 안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자 밖에서 신은 당신에게 삽을 쥐어주며 말합니다. 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라. 그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땅을 팔 때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당신만의 길을 파게 됩니다. 저는 영혼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외부에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은 끔찍하게 고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에너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낫다고, 자신은 좋은 도구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엉덩이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과 경쟁해야 합니다.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향해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망가뜨린 그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먼저 스스로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저는 실천가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옥에 던져넣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관찰하며 그것을 이겨낼 도구와 전술을 알아냈습니다. 책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의 정신력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정신력만이 우리를 인생에서 구원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정신력은 당신이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다면 진실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거울 속의 그 남자를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해냈고 결국 해냈습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이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당신은 그 대화와 함께 일어나고 그 대화와 함께 걸으며 그 대화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화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 머릿속에 그 부정적인 대화를 바꾸기 전까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 사고방식을 굳은 살로 덮어버리기 전까지 당신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가장 적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그 반대편에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떠났고 그 여정은 저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지옥에서 왔는지 내려다보기 위해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 번 등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열정적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찾았을 때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외국어처럼 들릴 것입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집착하고 몰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을 마주하고 당신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뚱뚱하다면 뚱뚱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리석다면 어리석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날 것 그대로 솔직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여정은 당신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 왜 존재하는지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이유를 모른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을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기꺼이 겪으려는 고통의 깊이에 정비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함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